성공하는 케이스 첫 번째는 자기 컨텐츠를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컨텐츠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그래서 블로그를 놔버릴 수가 없어요. 첫째로 드리려면, 예, 블로그가 내용을 제일 쉽게 작성하고, 그 다음 이걸 수정하고 해가면서 사람들한테 널리 퍼뜨리고 하는 데는 기본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블로그를 아예 놔버릴 수는 없다. 그러다 해서 여기서 배우시는 내용 중에 블로그가 뭐라 그러지?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뭐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해가지고 뭐 얼마 동안 뭐 하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쉽게 쓰는 방법을 다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따라오시면 돼요. 실천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대개의 성공 케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작은 거라도 자기 분야 컨텐츠를 한 12개 정도 정리가 돼갖고 사람들이 그걸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아, 컨텐츠가 대략 이 사람으로 검색하거나 옆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링크를 보다 보니까 요 정도로 해가지고 딱 보면 12개 이상 되면 사람들이 인식할까요? 못할까요? 포스팅을 몇만 개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 가까운 분 중에도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분이 놀라운 거는 그분이 대부분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든 겁니다. 정호선 의원. 네. 그래갖고 원래 그 전 국회의원이셨는데 어마어마하게 이걸 많이 하루 왼종일 이렇게 네, 진짜로. 그런데 그렇게 컨텐츠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그분 것 중에서 몇 개나 아십니까? 그러면 최고 많이 알아야 한 10개에서 12개 알면 땡이에요. 더 이걸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이상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그 이상 되는 거는 편하게 작성한다. 그 이상 되는 건 편하게 쓰는 거고, 핵심이 되는 거는 12개 정도 범위 안에서 딱 올라가 있으면 된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을 잘 새겨갖고 듣고 실천을 하시면 정말 적은 노력으로 또렷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안에 이렇게 올려놓은 그게 파워포인트를 공유를 해놨건 아니면 블로그에 포스팅을 장황하게 잘 꾸며놨건 간에 설명을 안 해주면 왜곡될 수가 있다. 특히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잘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안에 들어가면 검색하면 콘텐츠 쫙 나와요. 동영상 기본이고. 그래서 내가 올려놓은 콘텐츠를 그만큼 설명을 좀 해놓은 영상이 같은 규모로 동시에 있어줘요. 글이나 컨텐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설명해 놓은 컨텐츠도 동시에 있어야. 왜 그러냐면은 파워포인트나 블로그만 보면 그 사람이 머릿속에 형상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으로 형상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컨텐츠 덩어리는 중요한데 옷 같은 역할, 진짜 그 사람을 대한 듯한 느낌이 안 드는데 자연스럽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 목소리로 그 사람 얼굴로 하는 행동으로 제스처로 그대로 해가지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12개. 그리고 나서 자리를 잡는, SNS에서 자리 잡는 제일 핵심이 세 번째 부분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 그룹 행사 있잖아요. 자기 그룹 행사를 오프라인에서 한 열몇 번 이렇게 연 사람. 그래야 이제 비로소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온라인 안에서 제 아무리 떠들어봐야 오프라인에 나오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온오프, 인터넷을 내가 다음을 10년을 해봤는데 그거 다 쓰잘데기 없어 하신 분이 오프라인 모임을 12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0년 동안? 안 하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10년을 했는데 자기 바깥 생활이 하나도 안 나아진 거예요. 근데 시작한 지 6개월 된 친구인데 보험하시던 젊은 친구인데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했어요. 그러면서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짜리 하니까 3개월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조금 늘어졌어요. 반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식을 해요, 못해요? 인식이 되는 거예요. 온오프가 엮여야 SNS가 진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만 갖고 최고라고 하는 것도 100% 거짓말이고, 온라인만 갖고 나는 성공한다. 그거는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히 맞는 큰 바위 같은 걸 딱딱 해가지고 댐을 만들면 쉬운 거를 이 사람은 모래를 갖다가 수천톤을 쏟아부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하실 때는 온, 오프를 결합을 해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다 어쩐다 하는 거는 다 쓸모없어요. 중요한 거는 SNS는 실천만 통하는 공간이에요. 오히려 섣부르게 알고 있는 거는 방해가 되는 걸 더 많이 봤어요. 하실 때 실천이 훨씬 중요하다. 첫 번째는 자기 정보 콘텐츠 그거를 적절히 해가지고 오픈하는 거, 포스팅 해가지고. 두 번째는 설명 영상이 올라가는 거. 세 번째는 오프라인 행사.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가 가는 그 방법 있잖아요. 그 방법대로 다른 사람을 키워주려고 노력하는 거. 진짜 키우는 거는 나도 나를 제대로 세팅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키운다는 거는 그거는 완전하게 성공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건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계속 도우면서 세팅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내가 똑바로 돼요. 그래서 그걸 한 12명 정도. 저희가 저 12이라는 숫자나 저 네 가지 항목 이거를 정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단순하게 엑셀로 된 거 표 하나밖에 안 되느냐. 심플하게 만들려고 그만큼 저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항목도 무진장 많았어요. 그래서 저걸 늘리지 않고 4개로 압축하면서 길이도 저거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하는 게 아니라 4개 이 정도 선 넘어가면 사람들이 인식을 못 하더라. 네,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하고 기본 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실 때 도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거는 인터넷 주소만 그 URL 있잖아요. HTTP로 시작하는 거. 그 주소만 자기 걸로 48개를 딱 잡는 거예요. 맨 뒤에 보면은 F열에 첫 번째가 C4 멘토와 멘티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밑에 무슨 주소를 넣냐? 상대방의 요 시트, 상대방도 시트를 만들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 시트 주소를 거기다 쭉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C4 시트라고 해요. C4는 Certification Level 4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인증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인증을 누가 해준다고 생각해? 임명자. 남이 누군가 나를 인증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 있죠.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느냐. 그죠? 예.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스스로 이렇게 하고 채워가는 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말은 서티피케이션인데 실제는 그게 자기가 자기를 자가 인증을 하는 거예요. 48개 딱 해갖고 내가 이거를 사람들 눈에 보이는 곳에 딱 내놓을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눌러서 다 비교해 볼 거니까. 그 사람 컨텐츠가, 그 사람이 가르쳤다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해놓은 행사의 기록이, 이 사람의 동영상이 48개 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보이죠? 앞에서부터 채울 때 흔하게 듣는 얘기가 이거 형 뭔 소리 있어요? 그러면서 채워가요. 근데 10몇 개 넘어가면 그 질문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쭉 넘어가기 시작하면 얼굴이 밝아지고 그리고 막 자신감이 붙어요. 진짜 뭔가 느낌이 와요. 막 이래요. 그러다가 저 뒤쪽으로 가잖아요. 조용해져. 저 뒤쪽으로 가면. 그리고 결국은 다 찰 때쯤 되면 그러면 자기 사업이 궤도에 딱 올라가 있어요. 거기까지 저희가 본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3개월 미만으로 하는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 못 봤고. 네. 그 다음에 6개월 넘었는데 시트 잡고 질질 끄는 사람이 나중에 채우는 것도 거의 구경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지났는데 내가 저걸 못 채웠다. 그럼 포기하고 SNS를 그냥 놓고 즐겁게 노세요. 그냥. 네. 남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SNS를 장난감처럼 그냥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즐기고 그러고 지내는. 그분은 뭐랄까 남이 인증을 해줘야 사실 수 있는 부분. 그분은 자기가 자기를 세우기가 곤란한 쪽이다. 해보시면. 그래서 48개 저걸 채우는 거.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래도 한쪽으로는 불안하죠. 그래도 기본 기술은 배워야 되고 새로운 거 뭐 좀 해야 되지 않나. 저거 채우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해갖고 앞에서부터 채워가다 보면 필요한 도구를 다 배우시게 돼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걸 안내해드리고 옆에서 계속 이렇게 해드리는 거를 이 수요일날 이 자리에서 계속 도와드리고. 수요일이 아니고 오늘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날 이 자리에서 계속 도와드리고. 여기까지 해서 질문 일단 있으세요? 돼 있는 거 하나 보자는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만 해볼게요. 여기 이미 있네요. 그죠?
이렇게 여기 주소 하나 지금 보이시죠? 예, 해서 앞에를 좀 꺼볼까요, 불을? 예, 하나 꺼져 있는 건데 지금. 꺼져 있는 거. 예. 예, 뭐 이것도 괜찮아. 좋은데. 이제 영화 봐야지. 아, 요거는 이제 그 요즘 시포가 아니라 원래 처음에 복잡했던 시포 그거예요. 강진영 씨가 진영님 시포 나중에 한 장으로 정리 안 했어요? 그럼 주소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주소가 아니에요? 저한테 불러주신 건 이건데 찾아서 새로 입력해 주세요. 저는 또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뒤에 찍혀 있지 않아요? 뒷시트? 자, 여기 보시면 이쪽에 가지고 제가 하는 세부 분야가 쭉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C1, C2, C3, C4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링크만 딱 모으는 거예요. 48개를 링크만 모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보면 슬라이드 쉐어라고 여기 있죠. 그죠? 슬라이드 쉐어 그 다음에 아니면 프레지 뭐 이렇게 가지고 쭉 어떤 거는 블로그 포스팅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그 공개 가능한 자료들을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본인 거요. 본인 손으로 만든 거, 저작권 문제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딱 해놓고 요거에 대한 설명에 대한 영상들이 쭉 올라가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저는 주로 초기 행사들을 링크나우라는 곳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링크나우 쪽 행사 기록들이 다 여기에가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서 그 제가 지원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드렸던 분들 그분들이 여기가 12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 12번까지만 보세요.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 표 하나가 이렇게 참여 그러면 그냥 본인이 느껴요. 그때는 제가 더 설명드리고 어쩌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함께 채워간다. 그리고 아까부터 보고 계신 거 두 가지 먼저 이제 이건 간단 아까 조금 옆에 분들이 설명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는 이거보다 속도가 좀 빠른데 여기 네트워크가 지금 조금 느려요. 좀 느려가지고 그러는데 제 거 장비 보시면은 어때요? 장비가? 새로 오신 분들 장비 보니까 골동. 나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갖고 와도 되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죠? 네. 그 에버라테 제일 첫 모델이에요. 삼보 에버라테 제일 첫 모델이고 10년 됐어요. 이게. 네. 근데 이게 지금 현재도 돌아가는 이유가 이 소프트웨어 웹 브라우저를 구글 크롬을 쓰고 있어서 그래요. 구글 크롬은 익스플로어보다 최소 3배가 빨라요. 최소 3배가. 그 다음에 안에가 탭을 마음대로 갖다 깔지 못해요. 뭐 yes 하다 보면 막 탭이 점점 막 와서 차잖아요. 그죠? 여기가 위에가 도구들이 와서 점점 차오르는데 근데 크롬은 그게 안 돼요. 여기도 물론 확장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익스플로어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막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리고 액티브엑스 같은 것도 함부로 설치가 안 되고 있어서 보안이 굉장히 높아요. 보안 수준이 높고 속도가 빠르고 그러니까 기존 브라우저를 지우는 게 아니에요. 기존 브라우저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건 놔도 우리 워드 쓰는데 아래 한글도 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익스플로어 쓰는데 크롬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히 크롬으로 쓸 수 있는 거는 크롬을 기본으로 보통 쓰시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그 좀 답답한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법으로 옛날에 보안 뭐 이런 걸 전부 MS 쪽에다 다 맞춰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액티브엑스로 해가지고 돼 있는 그런 사이트들은 이걸로 또렷하게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익스플로어를 쓰시면 돼요. 그게 도구를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를 하시고 또 하나 이게 수준 차이 나서 여기 하나만 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눌렀더니 뭐가 보이세요? 이 자리 제가 누르니까 이 자리에가 이게 이제 뭐냐면은 다중 계정 관리가 돼요. 다중 계정. 그래서
컴퓨터 한 대면 지금처럼 교육할 때라든가 아니면 집에서 사용할 때 또는 내가 하나는 회사에서도 업무용과 내 개인용하고 이런 거를 완전히 분리해서 관리할 수가 있어요. 브라우저 하나로. 예, 그리고 요 두 번째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팀 계정이에요. 팀 계정으로 하면 팀 계정에 있는 요 즐겨찾기 있잖아요. 이거는 같은 계정을 쓰는 사람들하고 통일이 돼갖고 업무용 서비스도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기능이 우리가 익스플로러를 상상하시면 크롬을 이해를 못해요. 크롬은 전혀 다른 물건이에요. 그냥 웹 브라우징도 되는 거지. 예.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잘 지내셨어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여기 옆에 나란히 앉으시면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즐겨찾기가 쭉 있죠. 이 즐겨찾기가 구글 계정으로 동기화가 돼요. 동기화가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겜방에 갔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동기화를 딱 선택을 하면 즐겨찾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환경이 그대로 와요. 물론 다 지우고 나갈 수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디 가서 남의 컴퓨터라도 거의 메일을 다 볼 수 있어요. 안전하게 내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뒤에 스킨까지도 다 바뀌어요. 내가 스킨을 설정을 했으면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기능이 하나 있고 이제 이거는 개발이나 좀 더 기술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짧게 이야기 드리면 F12번을 누르면 자체가 디버거가 다 달려 있어요. 디버거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이트에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이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전부 추적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그걸 하는 거 안에 있는 소스들을 그리고 어느 부분에 오류가 있고 하는 것들을 전부 잡아내는 그런 도구가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시스템이에요. 크롬 자체가. 그래서 우선 그렇다 하고 몰라도 좀 전에 그건 몰라도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무슨 도구죠? 예, 스프레드시트인데 원래 엑셀들 보통 기본들 쓰시는 걸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엑셀 같은 시대가 끝난 지 오래됐어요. 제가 지난 5년간 파일을 한 번도 손상을 입거나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구글 드라이브 때문에 안에서 그 오피스에 해당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부 다 여기서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폴더 관리되고 워드, 이게 워드에 해당하는 거고 파워포인트, 엑셀에 해당하는 거 이거는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거를 전부 할 수 있는 그런 양식 관련된 거 그리고 그래픽과 외부 확장 프로그램 들어가서 다 연동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면은 웹 안에서 요 메뉴에 있는 거는 비디오 같은 거예요. 혹시 비디오 들어보셨어요?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다이어그램들 이런 거 관리하셔야 되는데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인드 맵핑 하는 그런 도구라든가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관리용 도구 이런 것들 그런 게 전부 이 안에서 다 관리가 되는 거예요. 반드 차트 따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도 있죠. 반드 차트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안에서 그런 거를 총괄을 해서 하나로 다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오피스고 뭐가 하나도 없이 아무데나 가서 크롬만 딱 설치된 데서 로그인을 하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더 좋은 소식은 폰에서 구글 드라이브 앱이 있다는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 앱을 설치하고 들어가면 안에서 엑셀 사무실에서 연락이 딱 오는 거예요. 엑셀 좀 검토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뭐 숫자만 좀 채워주세요. 그러면 네 그러고는 전화 끊거나 딱 문자 본 다음에 들어가고 수정 딱 하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숫자 하나 보는 것 때문에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거나 PC 있는데 찾아야 되거나 이런 시대가 진짜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알려줘서 저쪽에서 고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여기서 그냥 고치면 돼요. 워드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폰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앱도 다 무료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개인이라든가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 내고 오피스를 설치하고 또는 돈을 안 내고 불법 사용자로 그렇게 하고 도덕적 해이를 스스로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진행하는 이런 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C4시트 하나만 제대로 완성을 하려고 해도
뒤에가 이런 것들이 배경도 있으니까 15시트 다 채울 때까지 공부를 얼마나 하시게 될지 짐작이 되세요? 그러니까 공부가 모자라지 않으니까 도구에 집중하지 마세요. 도구는 가볍게 지나가세요. 필요한 만큼만 쓰시면 돼요. 모든 기능을 채우려고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세월 지나면 그래요. 그 옛날 도구. 제가 스프레드시트 쓴 것만 몇 개를 썼을까요? 로투스부터 시작했죠. 로터스는요, 무슨.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비지칼크라고 하는 거. 8비트에서 들어가는 비지칼크라는 걸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로토스는 나중에 쓰고 좀 고급스러운 거예요. 네. 그리고 멀티플랜이라고 그래가지고 앞에서 또 그 다른 것도 다 썼었고 나중에 쿼드로 프로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썼었고 해가지고 쭉 오다가 다 SLC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구석구석에 있는 섬세한 일들 저는 파고드는 거 무척 좋아했겠죠. 일이 제가 그걸 먹고 사는 일이니까. 근데 지금 와서 예. 어떻게 되셨어요?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그냥 그때 업무 보는데 집중하는 게 최고다라는 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한 10년 지났을 때 앞에서부터 한 10년 지나고 항공사 딱 들어가는데 그거 뒤지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딱딱 필요한 거, 일을 해결하려고 그 부분만 해결하니까 그때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싹 풀든 거 이런 공부 필요가 없다. 그건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여기까지 사설을 끝내고 15시트 안 만드신 분들은 전부 개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칸들 있죠. 단축 주소 만들어서 요 칸들을 채워주세요. 옆에 분들은 만드는 과정에서 단축 주소까지, 단축 주소 만드는 것부터 싹 해가지고 이걸 다 설명을 해주세요. 예. 지금부터 각자 진행을 좀 해주세요. 참 많이 실수하시는 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화면 한번 봐주세요. 시트를 만드시고 자꾸 이쪽을 건드시는데 공유 건들지 마세요. 이쪽은. 예. 왜냐하면 내 C4시트를 남이 채워주는 게 아니니까 이쪽은 원래 그대로 비공개예요. 자기만 쓰면 돼요. 이쪽은.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비공개로 놔두시고 여기 비공개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건들지 마시고 이쪽 여기 보세요. 나중에 이 실수하시는 분 꼭 계세요. 저 주소 따지 마시고 여기 파일에 가서 웹에 게시 있죠. 여기에 들어가면 처음엔 이 자리가 주소가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여기 게시 시작을 누르면 그때 주소가 생겨요. 이 주소는 수정할 수 있는 주소가 아니라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내가 해놓은 거를 그냥 보기만 하는 주소 있죠. 시트 모양이 좀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좀 다르죠? 딱 간결하게 그 부분만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요렇게 나오는 주소예요. 그 주소를 가져다가 j.mp 가셔가지고 거기서 단축해서 주소를 만드세요. 단축 주소 처음에 뭐 만들지 모르겠으신 분들은 자기 이메일 그 아이디 앞부분 있죠. 골뱅이 앞쪽. 그걸로 그냥 만드셔도 돼요. 예, j.mp/c4 샘플이요. 소문처럼 다 소문자. SAMPLE. 주소 한 번만 불러주세요. 아까 JMP 슬래시 어떤 말 하고 싶은데? 그 아까 뭐예요? 출석부 들어가는 거. 아니 출석도 edu CSA요. EDU CSS
네, 네. 아까 SEO, HE, 8 이렇게 있었죠? 왜냐하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이고 또 본인 거 끝나고 나중에 다른 분들 알려주려고 또 하셔야 돼요. 사이트 주소를 주소는 처음 보고 자, 서인님의 시포시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아, 대충 보니까 엑셀 같은 게 들어가지 않고 돌아가는 거는 이해하기 이런 게 있구나. 웹페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익스플로어 말고 이거 끄겠구나. 그 정도. 거기는 이제 또, 익스플로어하는 게 크롬이라는 거예요. 예, 크롬이라는 거. 이메일 아이디가 크롬 갖고 이메일 아이디. 크롬 뭔지도 몰랐죠. 이메일 앞에 그냥 익스플로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인터넷 같은 거 쓰는 건데 그럼 이게 뭔지 모르거든요. 출석 시트가 어떻게 되나요? 예? EDU, CSA. 엑셀 혹시 써보셨어요? 조금 하는데 이걸 계속 써야 이게 느는데 하다가 딱 한동안 하지. 이건 늘 것도 없어요. 그냥 한만 채우는 것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네임, 본인 네임이 가는 거예요. 우선은 그 나중에 블로그 포스팅할 때 그래서 블로그 하시는 그냥 뭐 된다 안 된다 얘기해서 정말 책에 있는 내용들은 몇 개만 올리시면 그리고 지금 그냥 올리는 거야? 뭐 그냥 이거 올려놓은 올려놓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소재만 소재 것들만 여기다 쭉 쓰시면 여기 열심히 그것만 지금 일단 여기 있다가 내일 알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에 불을 안 들어와. 블로그에 쓸 글을 그것만 여기다 주는 건데 써놓고 봐야지 준다는 거죠. 블로그 주소 그 블로그 안 들어가. 없으세요? 아니 있는데 블로그를 안 써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쓰실 것을 그러니까 내 책에 지금 써놓은 있잖아요. 집에서 이제 한글에다가 이렇게 이게 계속 안 쭉 하단 말이죠. 이제 그게 막 내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쭉 있는데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저기는 없는 거죠. 블로그에 있는 거. 어머니 예. 받으셨어요? 블로그는 어디 블로그 다음 내일 다음 블로그 좀 다음 좀 그냥 저기 치면 돼요. 그냥 그 신바람 .co.k예요. SIN. BARA. 이승원의 편이 여기 좀 출석 체크인데 제가 이거 하는 때는 실패 체크인 아시죠? 예.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헷갈리니까 이렇게 그런 거예요.
저 협회 페이지는 다 금이고 요거는 좀 피해야 돼. 저 팬클럽 페이지 있어요. 그리고는 팬클럽 페이지 다 있거든요. 생각해 좀 다음 좀 저희도 지금 10분 알렸어야 돼요. 예? 뭐요? 아니, 없어요. 또 없어요. 에이, 됐네요. 주제를 정리하시고 주제가 내가 잘하는 주제들로 아니면 내 비즈니스가 전반적인 주제들을 신청하고 그걸 가지고 그래서 포스팅도 하고 오프라인 행사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내 정책적인 생각하는 글쓰기가 지금 국가 나눠서 치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딱 그냥 제목 쓰고 쭉 쓰고 또 다음 장 넘겨 다 쓰면 다음 넘기고 쭉 그냥 써라는 거. 요즘에서 뭐 내용이 어차피 강의를 그러니까 다 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적어놓을 수 없거든요. 그 중에서 글만 하면 내가 15분 정도 가고 이런 게 1.5 모범만 12개 추리셔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정리를 하시면 그리고 이거를 들어가는 방법은 요 주소만 가서 수첩이나 여기 적어놓으셨다가 여기다 치시면 돼요. j.p/8 이렇게만 치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프로에서 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 주소 그냥 보기만 하는 거는 익스플로에서 나오면 보여요. 근데 이제 익스플로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 그럼 이제 프로그램 데가 어디 있죠? 그럼 구글에 가서 설치하는 코스 그리고 전부 폰에다가 구글 드라이브 앱 설치해 주세요. 폰에다가 구글 드라이브 검색하셔가지고 앱 설치해 주세요. 앱 설치를 혹시 못하시는 분 계시면 옆에 분이 좀 도와주시고요. 구글 드라이브요. 한글로 하셔도 돼요. 삼각 끼어 있는 거 구글 드라이브에서 예? 예. 자, 쉬는 시간입니다. 인사들 좀 나누시고, 예, 한 5분간 하나 예.